네, 지금까지 주요 마케팅 지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는 그런 지표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개선 작업을 최적화라고들 표현하거든요. 그 최적화를 좀 풀어 말씀을 드리면 주요 마케팅 지표들, 앞에서 배운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지표에 영향을 끼치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변수들을 조정하는 작업을 통칭해서 최적화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 그 지표들을 말씀을 드릴 때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을 언급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릭률은 소재의 매력이라든가 그 광고 소재와 타겟된 유저와의 피니스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정확히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작업을 다 최적화라고 해요. 어떤 것들을 조정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흔히 마케팅을 하실 때 일단은 좀 신날 수 있어요. 왜냐면 모바일 앱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직접 뭔가를 해본다는 즐거움이 있고 숫자가 바로바로 찍히기 때문에 그런 뭐랄까 성취감, 뭔가를 한다는 느낌 이런 거에 의해서 기쁜 마음이 있는데 그럴 때 흔히 하는 오류들이 이번에 이거를 해볼까 아니면 저걸 바꿔볼까 등의 감에 의존하는 조정들을 많이 하세요. 느낌상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나름의 가설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봤을 때 지금 진행된 캠페인을 보니 소재 기준으로는 이 소재가 클릭률이 좋고 또 매체들 중에서 이 매체가 비용을 환산했을 때 인게이지먼트당 단가 좋은데 높은데 리텐션율이 괜찮네 해서 나의 KPI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이런 가설이 있어야 또 이걸 기반해서 조정을 하겠죠. 소재는 요걸 남기고 매체는 요걸 남기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작업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최적화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뭐 이렇게 논리적인 가설에 기반을 하셔야지 확률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설사 변화가 좋지 않더라도 왜 좋지 않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꼭 나름의 전략에 기반한 최적화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어떤 변수들이 존재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초심자가 알아야 되는 건 딱 4가지입니다. 4가지도 제가 좀 많이 리스트업 해본 거예요. 첫 번째는 크리에이티브라고 해서 저게 이제 흔히 말하는 광고 소재예요. 업계에서는 다 크리에이티브라고 통칭을 하고 말씀드렸듯이 소재가 끼치는 마케팅 효율이 끼치는 그 영향력이 좀 큽니다. 그 다음에 스토어, 우리 모바일 앱을 제공하는 채널은 유일하게 유통 채널은 딱 스토어죠. 앱스토어. 그 스토어를 어떻게 잘 꾸며놓느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치는 변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광고를 유통하는 미디어 채널들도 중요한 변수고 타겟팅하고 있는 그룹들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티브를 어떻게 최적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앞서 제가 주요 지표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CTR 클릭률은 결국 마케팅 소재에 대한 반응을 뜻한다고 했죠. 그래서 CTR이 높으면 소재에 대한 반응이 높은 거고 CTR이 낮으면 소재에 대한 반응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끼치는 변수들은 당연히 소재 자체의 퀄리티가 좋아야지 반응이 좋을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과연 이게 노출된 유저와 상성이 잘 맞느냐 또 너무 많이 노출을 시켜가지고 유저가 짜증이 난 게 아니냐 또는 발생한 노출 자체가 되게 정당하게 발생한 노출이냐 그냥 휙 지나간 게 아니냐 물론 그런 것들이 다 CTR에 영향을 끼치지만 소재 자체의 퀄리티, 그다음 유저의 피니스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광고 소재를 잘 최적화해 주셔야 돼요. 예시들을 좀 살펴볼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광고를 집행을 하실 때 소재를 무조건 막 많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각 소재들을 나름의 가설에 기반해서 묶어서 잘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제가 가정을 하기에 요
문구가 유저들한테 굉장히 호소력이 있을 것이다. 요 문구가 유저들로 하여금 앱스토어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런 가설이 있으면 문구가 괜찮은 그런 크리에이티브만 모아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놓고 광고를 또 집행해 보시고, 또 어떤 거는 이미지가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유저들이 앱에 들어와서 직접 이런 이미지들을 보고 싶게끔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다. 또 그렇게 카테고라이징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광고를 집행을 하면 클릭률이 또 분명히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유저들은 어떤 카피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그럼 그 이후에는 광고 카피에 좀 더 신경을 쓴 크리에이티브를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 두 번째로는, 이거는 좀 시즈널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크리에이티브 컨셉들을 다르게 가져간 거죠. 뭐 새해, 이제 그 당시에 포켓몬고라고 하는 게임이 나와서 열풍을 일으켰는데, 뭐 그런 거라든가, 뭐 인기를 끌고 있는 컨텐츠, 컨셉, 뭐 이런 것들에 맞춰서 크리에이티브 변화를 주면 유저들은 또 신선하게 반응을 잘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CTR에 끼치는 변수가 이게 꼭 영향을 많이 끼친다, 이게 많이 끼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진행하실 때 각자 생각하고 있는 가설에 맞춰서 소재들을 다르게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뭐 요즘 뭐 올림픽 시즌이다. 그럼 올림픽과 관련해 한번 소재를 써볼까? 했는데 CTR이 좋고 그게 또 효율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건 또 앱마다 유저들의 속성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소재가 항상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게임이죠. 사실 게임 내에 캐릭터들을 다 다르게 나누어서 한번 효율을 비교해봤던 그런 케이스예요. 사실상 효율 지표가 뭐 1.3%고 2%고 뭐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거를 또 크게 롱텀에서 봤을 때는 CPI로 환산을 하면은 단가 차이가 꽤 나거든요. 했을 때 저 동탁이라는 캐릭터가 유저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구나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캠페인 할 때는 또 저 동탁의 포즈를 여러 가지로 나눈다든지, 다음 캠페인에 또 소재를 바꿔가면 요 1.3%가 또 뭐 한 2.5%가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CTR 지표는 좋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지출하고 있는 비용의 효율이 또 좋아지겠죠. 그 다음은 스토어 관련한 최적화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표는 전환율이라고 제가 앞에 지표를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물론 전환율에 영향을 끼치는 건 단순히 스토어의 매력뿐만 아니라 뭐 소재가 얼마나 정직한 정보를 전달했느냐에 영향을 끼치고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중에서 앱스토어의 매력이 가장 전환율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환율이라고 하는 지표를 최적화하려면 앱스토어의 매력을 한층 끌어주시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ASO라고 하죠. 앱스토어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용어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건데요. 사실 그럼 어떤 걸 그 앱스토어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만드느냐, 또 쪼개보면은 한 12가지가 나와요. 이거 제가 뭐 앱 아이콘, 앱 타이틀, 디스크립션, 스크린샷, 별점, 리뷰, 이런 것들이 유저들로 하여금 스토어에서 인스톨을 하게 만드냐 아니면 이탈하게 만드느냐 끼치는 변수라고 써놓았는데,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마케터로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요 4가지 정도라고 생각돼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좀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앱 아이콘은 뭐 기업의 로고와도 같이, 뭐 BI와도 같이 굉장히 첫 인상과 같은 그런 개념이죠. 앱 아이콘을 뭐 어떤 앱 아이콘이 매력적인 아이콘이냐, 이거는 사실 경쟁 앱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을 해요. 보통 제가 출시한 앱과 유사한 서비스들이 어떤 아이콘을 띄고 있느냐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그 이후에도 많은 변화들을 주면서 사실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뭐 앱 아이콘만 지금 설명을 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린 앱 타이틀, 디스크립션, 스크린샷 이런 것들을 A/B 테스트 할 수 있게 스토어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뭐 2가지 다른 아이콘을 등록해 두거나 뭐 스크린샷을
두 가지 컨셉으로 다르게 등록을 해두면 이 스토어에서 자동적으로 어떤 유저한테는 랜덤하게 첫 번째 타입의 아이콘을 보여주고 어떤 유저에게는 두 번째 타입의 아이콘을 보여주는 등 이렇게 랜덤하게 진행을 해서 동기간 내에 다른 타겟 그룹들의 결과값을 또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시면 좋지만 그 전에 첫 세팅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경쟁 앱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을 하시되 또 브랜딩에 따른 변화도 있어요. 처음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시작을 했는데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변화에 따라서 또 아이콘을 변화를 주죠. 그거 말고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아이콘들이 이쁘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소위 말하는 그 앱의 매력을 측정하는 거죠. 되게 많은 것들을 임플라이 해요. 이렇게 시즌에 맞게 아이콘을 바꾸는 앱 서비스라면 유저들의 니즈에 잘 반응하겠구나. 이런 메시징도 될 수 있고 또 뭐 당연히 새로이 유입되는 유저들을 위한 지금 최적화이지만 기존의 유저들도 앱을 설치해 뒀다가 까먹는 유저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아이콘을 변화를 주면은 또 관심이 생겨서 재방문을 할 수 있다는 등등 그만큼 아이콘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스크린샷 부분도 경쟁 앱들을 다 살펴보면 놀랍게도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는 좀 비슷한 구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한 화면에 보이니까 거기서는 좀 후킹할 만한 그런 키워드들을 나열을 하고 뒤로 갈수록 좀 더 디테일한 앱의 펑션을 설명한다든지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집행하시는 게 중요하고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되게 사소한 건데 폰트라든가 되게 말로 설명이 어려워요. 근데 이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좀 갖추셔야 되고 사람들이 좀 귀찮다고 광고에 쓰이는 광고 소재를 그대로 요 스크린샷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따로 요 소재, 스토어만을 위한 이미지 소재를 따로 준비를 하셔야 더 높은 전환율을 기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은 조금 진부한 얘기일 수 있으나 당연히 가장 밀접한 키워드를 많이 써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여기 SEO라고 해가지고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어떤 키워드를 유저들이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노출이 되려면 그 키워드와 가장 관련이 있는 앱 순서대로 당연히 상위에 노출을 시키겠죠. 리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앱 타이틀 안에 그 키워드를 넣어주면 더욱 좋겠죠. 근데 디스크립션을 잘 쓴다는 거는 타이틀에 당연히 글자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디스크립션이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앱을 직접 설치해 보셨을 테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디스크립션을 막 다 읽진 않아요. 그래서 앞에 첫 두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 당연히 전환율의 변화에 엄청 큰 임팩트를 가지게 될 것이에요. 이 ASO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마케터분들이 직접 하는 경우보다도 이 ASO 전문 업체한테 맡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좀 빼먹었지만 키워드 부분이 있는데 유저들이 우리 앱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많이 찾는 검색 키워드가 있어요. 그때 상위에 노출되게끔 하는 그것만 되게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흔히 말해서 AS 업체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좀 부가적으로 이런 우리 마케터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부가적으로 같이 부가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리뷰 이것도 당연한 말이지만 좋은 리뷰가 많아야 되고 나쁜 리뷰는 적어야겠죠. 이때 나쁜 리뷰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잘 해야 돼요. 되게 기계적인 댓글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마음을 담아서 쓴 리뷰들이 있어줘야 유저들이 신뢰를 하고 또 앱을 인스톨하는데 그럼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키워드 부분은 저희 마케터 선에서는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잘 해주시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전환율은 다 갖춰가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변수로 저희가 마케팅에 활용하는 채널들에 대한 최적화인데
이게 실제로 그런 지표들을 결과값을 본 리포트 페이지예요. 리포트 페이지인데 지표가 좋은 매체 쪽으로 당연히 예산을 몰아줘야겠죠. 반대로 지표가 좋지 않은 매체는 그냥 이렇게 스탑해버리는 게 아니라 왜 좋지 않은지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표가 좋은 매체도 왜 좋은지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러지 않고 자꾸 지표가 좋지 않은 매체를 홀딩하고 하다 보면 더 이상 쓸 수 있는 마케팅 채널이 없어져요. 이건 유의미한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1차적으로 집행했던 캠페인에서 나오는 매체 관련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매체를 선정을 해줘야지 저희가 충분한 볼륨의 인스톨을 확보하고 그 인스톨이 양질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또 트래킹 툴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결국은 트래킹 툴이 마케팅의 성과를 어떤 매체한테 할당할 건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트래킹 툴을 잘 활용을 해야 요 미디어 최적화를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트래킹 툴 챕터에서 더 상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타겟 그룹에 대한 최적화예요. 그래서 동일한 매체 안에서도 여러 타겟팅에 따라서 그룹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제가 뭐 A라는 매체를 쓰는데 그 안에서 타겟팅을 그 매체가 제공한 타겟팅이 뭐 예를 들어 5가지면 각각을 다르게 나누어서 진행을 해보고 뭐 성별 타겟팅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 아니면 이거는 너무 넓은 범위를 타겟팅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관심사 타겟팅을 하는 게 좋았다. 등등 타겟팅을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룹에 대한 최적화 작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되게 중요한 거는 나중에 결과를 보고 애매한 분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애매하지 않도록 경계가 확실하게 그런 타겟 그룹들을 나눠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비는 타겟군이 없게 해줘야 돼요. 이 타겟 그룹들을 다 합쳤을 때 이 매체를 풀리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매체에서 제공하는 모든 타겟팅을 잘 포괄적으로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최적화가 의미를 가지려면 마케팅을 진행하기 이전에 플랜을 잘 짜셔야 돼요. 내가 이 매체를 이용했을 때 이런 타겟팅들을 이렇게 조합해를 했으면 겹치지도 않고 이 매체를 내가 정말 풀리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들 정도로 플랜을 세세하게 잘 짜고 나서 또 예산을 잘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나서 그래야 나중에 결과가 유의미한 분석이 도출될 수 있겠죠. 이 그룹이 좋았다, 이 그룹이 좋았다. 그렇고 이것도 아까 그 미디어를 최적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효율이 좋은 그룹이 있다면 왜 그 그룹이 좋은지 그거를 파악을 해야 효율이 안 좋은 그룹을 이제 홀딩하고 나서도 추가적인 타겟팅 그룹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고 여기 이제 써있죠. 마케팅 진행을 하면서 유입되는 유저들 데이터가 또 있어요. 그걸 또 활용해서 또 새로운 타겟 그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타겟과 관련한 최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광고 소재에 관련한 최적화를 통해서 CTR의 큰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앱스토어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전환율을 또 높일 수 있죠. 이 두 가지를 잘하면은 CPI 환산 단가, 저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더 개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을 실제로 집행을 할 때에 또 이용하고 있는 미디어 채널과 동일한 미디어 채널 내에서 여러 타겟 그룹들도 최적화의 대상이 되어서 최적화를 하다 보면 또 저희가 원하는 KPI당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다시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려고 했던 부분은 성공적인 앱마케팅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었어요. 누가 과연 어떤 마케팅이 성공적이라고 했을 때 그게 왜 성공적인가? 네, 각자가 가지고 있는 KPI가 있을 거예요. 나는 레벨 10 달성까지 유저들을 도달시켜야 돼. 나는 유저들 유입 이후에 일주일 뒤에 리텐션이 50%는 유지가 돼야 돼. 이런 등등의 KPI가 있는데 요 KPI까지 달성하는 그런 지표들, 비용이라고 할게요. 비용을 절감시키고 또 그 유입된 유저들이 내는 밸류가 더 높아져야지만 성공적이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본 챕터에서는
어떠한 지표들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표를 살펴보았는데 뭐 LTV보다 CAC가 높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낮추고 이걸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 최적화의 방법에 대해서도 크게 네 가지 소재, 스토어, 미디어, 그 다음 타겟 그룹 각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많은 정보량이 단기간에 주입되어서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모바일 앱 마케팅의 가장 골자가 되는 부분이고 뒤에서 이제 3강과 4강에서는 챕터 3과 챕터 4에서는 이런 성공적인 앱 마케팅을 위해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로 활용되는 미디어와 실제로 활용되는 트래킹 툴을 각각 소개를 드리고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